시에 이 보험에서 보상 처리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지금 한 분 지금 전화 연결 대기하고 있는데요. 큰믿음 손해사정사 백주민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운전 중에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그런데 뭐 아이가 카시트 미착용으로 부상을 당할 경우에 이때는 보험 관련 보상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아이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당연히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대인배상 원투로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 다만 아이를 카시트에 안전하게 세우지 못한 부모의 과실을 물어서 통상 10% 정도의 과실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예. 실제 사례 있었던 법원 판례인데요. A씨가 승용차를 운전 중에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준비 중에, 하던 중에 교통사고 발생을 했습니다. 예. A씨는 운전을 하고 A씨 아내가 신생아인 딸을 안고 조수석에 탑승 중에 있었는데요.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질주하면서 A씨의 승용차를 이제 들이받은 거죠. 예. 이 사고로 엄마 품에 있던 아이가 머리를 부딪혀서 결국 숨지고 말았는데요. 예. 이에 A씨 부부가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 상대로 딸이 성인이 되고 나서 벌었을 평생 수입과 위자료 등 모두 2억 8천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법원은 안전장구 없이 딸을 조수석에 태워 피해가 커졌다며 카시트를 하지 않은 부모에게 10% 책임을 물어가지고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카시트 장착하지 않고 아이를 안고 가다가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벨트를 안 맨 것과 똑같이 약 10% 책임을 부모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고 났을 때 일반적으로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 본인 과실 한 10%를 지금 부과하는 것처럼 카시트 착용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카시트는 착용했지만 뒷자리가 아닌 앞자리, 그러니까 조수석에 아이를 태웠을 때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카시트를 조수석에 설치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예. 운전하면서 아이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조수석에 카시트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사고 시 에어백이 터지면서 아이에게 엄청난 양의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조수석의 에어백은 대시보드 선반 안에 장착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충돌 시 조수석 탑승자의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 설치 위치가 성인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 아이가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면 에어백이 터지면서 얼굴이 아닌 아이의 이마를 충격해서 예. 아이의 경추부, 목 부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잘못하면 아이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조수석에 카시트를 설치하는 것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또한 보험사에서 보상 시에 카시트를 착용했지만 착용했다 하더라도 조수석에 장착해서 아이의 손해에 또 확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약 10% 정도의 과실을 부모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카시트 착용은 조수석이 아니라 뒷좌석에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앞좌석에 설치를 해서 사고가 났을 때도 한 10% 정도의 부모 과실을 묻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사고가 났을 때 아이의 이제 보상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뭐 카시트에 대한 또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진지 좀 궁금한데 육안으로 봐서 뭐 파손이 없더라도 사고 난 카시트를 재사용하는 건 위험하겠죠? 어떻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카시트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이의 몸을 잡아주고 사고 충격으로부터 이탈을 방지하고 충격 흡수를 통해서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기능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만약 교통사고로 이미 충격을 한번 흡수했다면 카시트 자체에 손상이 없더라도 재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카시트 제조업체 전문가들은 교통사고로 물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또 외관상 파손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아주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충격 흡수가 거의 없었겠지만 어느 정도의 큰 충격을 흡수한 카시트는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이 부분 사고 시 카시트 제조업체와 상의해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카시트의 보상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로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보험사의 보상을 위해서는 카시트 제조업체에 연락을 하셔서 카시트가 충격 흡수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카시트 사용 불가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예.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카시트가 그 육안으로 봤을 때 이상이 없어도 세부적으로 봤을 때 뭐 금이 가거나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좀 이 카시트 보상을 받으려면 또 이 제조사에 또 확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없잖아 있군요. 예. 네, 근데 전화해서 물어보면 또 많이들 잘해줍니다. 또 많이들 그래요? 받아서 보상 받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요즘 보면 이 자동차 보험에서 블랙박스 특약처럼 이 카시트 특약이 좀 되면은 카시트 착용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 블랙박스의 경우에도 그 블랙박스 보급을 높이기 위해서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각 보험사와 논의 끝에 그 블랙박스 장착한 차량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그 특약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이 선진국의 2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아이들 위해서라도 또 아이들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카시트를 장착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이런 특약을 만들면 나름대로 좋은 그 특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요즘은 그 경기가 어려워서 그 운전자분들이 그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1, 2만 원에도 매우 민감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보험료 절감을 활용해서 카시트 착용률을 높일 수만 있다면 아이들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이 관계기관이나 관계 당국에서 또 조금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주민 손해사정사와 함께 카시트 착용과 미착용이 교통사고 보험 처리에 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